네, 오윤혜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윤입니다. 자, 피드백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697님께서 권순표님 죄송합니다. 갑자기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으니 권순표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MBC 뉴사이킥이라고만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간장은 샘표, 뉴스는 순표 잊지 마시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40년 전에 친구들한테 듣던 놀림인데. 아, 그렇군요. 네네. 아, 그걸 40년 만에 듣는 간장은 샘표 참 신선했습니다. 뉴스는 순표. MBC 뉴사이킥만 해도 괜찮습니다. 아, 이거 초등학교 때 듣고 처음 들었습니다, 지금. 예. 네. 그리고 오늘 2부에서 최수근 해병 이야기 많이 다뤄서 문자를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0368번님께서 이건 해병대의 문제가 아니고 자식을 군대 보낸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 모든 현역과 예비역들이 다 같이 분개해야 합니다. 무조건 특검으로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지당하신 말씀이죠. 예, 여기 또 어떤 정치적 보수 진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뭐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자, 9131님께서 결국엔 정의가 이깁니다. 이와 관련된 책임자들은 해병이요. 해병을 예. 위해서라도 양심을 걸고 나서주세요. 그래야 부모님이 사는 동안 가슴에 돌덩어리를 하나 내려놓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최수근 이 해병에 대한 수사는 한 걸음도 못 나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본질인데. 답답한 상황이죠. 맞습니다. 자, 8181번님께서 80년대 초에 음은산 외사촌형과 최상병이 뭐가 다른가요? 40년이 흘렀지만 단 하나도 바뀌지 않았네요. 라고 예. 또 남겨주셨습니다. 예. 바뀌도록 해야죠. 바뀌어야죠. 네. 바뀌게 해야 되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예. 0492번님께서 유튜브로도 친숙한 권순표님 빗골 광주에는 비가 내리네요. 예. 봄인데 군고구마가 떠오르는 저녁 방송을 들으니 곧 휴가 올 상병 아들이 생각납니다. 최상병의 억울한 죽음 꼭 밝혀주기 소망합니다. 요즘에 이제 군대 보내는 엄마 아빠들의 그럼요. 마음이 너무 조마조마할 것 같아요. 이 최상병 일이 남의 일 같겠습니까? 모든 부모들이. 맞습니다. 정말 그 분노를 다스리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7409번님께서 물 밖에서 지휘하는 지휘관은 있어도 가슴까지 차오르는 물속엔 왜 지휘관이 없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책임을 끝까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9773번님께서는 공수처가 판관 포청천처럼 지휘 여부를 떠나서 잘못된 자들을 처벌을 해야 되는데 공수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으니 특검을 빨리 하되 전 과정을 TV 매체 등으로 오픈 수사를 해야 국민들의 불신을 떨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어쨌든 이런 맞습니다. 부분에 대한 신뢰를 많이 잃은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또 댓글을 이렇게 보내실 때 어떨 때는 또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약간 화가 나서 보내실 때도 있고 한데 네. 오늘 읽어보면 절절히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분노 같은데. 네. 이 부모들 입장, 자식을 가진 부모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떻게 어떤 정치적 논쟁의 부분인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뉴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S 뉴스 하나 준비했는데 저희가 어제 김건희 여사가 과연 루마니아 대통령 정상회담에서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낼까? 그런데 우리 권 앵커님께서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모습에서는 여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루마니아 대통령 배우자와 함께 비공개 일정은 진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것이 루마니아 대통령의 영부인이 이 먼 곳에 비공개 일정만 하려고 오지는 않았을 텐데. 참 곤란한 상황입니다. 보면 제가 봐도. 그죠. 조금 많이 좀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부분에서 약간 민폐는 끼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외교적으로 좀 우리 입장에서 창피스럽죠. 뭐냐면 물론 정부의 공식 발표는 저쪽과 조율을 통해서 비공개하기로 했다. 이게 공식 발표니까요. 네. 뭐 어느 쪽이 비공개하자 그랬는지는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됐습니다. 물론. 네. 하지만 누가 먼저 제안했을지는 안 봐도 뻔합니다. 그래서 네. 외교적으로도 참 만약 우리가 먼저 어쩔 수 없이 이런 제안을 하게 되고 자꾸 또 이 공식 행사가 이번뿐만 아니잖아요. 네. 독일 순방도 또 취소됐었잖아요. 직전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외국에서 보면 영부인이 어떤 영부인 개인의 문제 때문에 이런 게 계속해서 왜 영부인은 만약에 드러나지 않는다. 또 모습을 드러내면 네. 영부인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구설들 그래서 몇 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게 또 기사가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앞뒤로 진퇴양난인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3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어떤 계기를 네, 마련해야 될 텐데 네. 계기가 뭐 있겠습니까? 어떤 진상조사 빨리 털 건 털고 문제가 되는 게 있으면 시정하고 네. 예, 그래야 그게 어떤 유일한 방법 아닐까요? 맞습니다. 예.
자, 그리고 지난 2023년 8월에 전북 새만금에서 열린 그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기억하시죠? 예, 기억합니다. 정말 국내에서도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후폭풍이 컸습니다. 감사원이 지난해 9월에 이 전반적인 운영 전반을 들여보는 감사에 나섰으나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 와중에 세계 스카우트 연맹이 새만금 잼버리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한국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실패의 원인이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대회를 주도했어야 할 한국 스카우트 연맹이 소외되고 대규모 예산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가 대회를 좌지우지하면서 여러 문제를 일으켰다. 예. 정부가 만든 조직위는 공무원들이 수차례 교체되면서 인수인계와 역할 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예. 이런 내용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보고서? 창피하게 봤습니다. 너무 팩트를 너무 아프게 찔러가지고 되게 아픈데 근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 감사원에서 이 잼버리 감사 결과는 왜 아직도 소식이 없는 근데 거죠? 감사원이 뭐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받지 않았습니까? 뭐 언제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같은 건 지적을 받았는데 어떤 정권에서나. 네. 그러나 이번 정권 들어서 굉장히 그 부분이 더 강하게 어떤 노출되지 않았습니까? 그 감사 자체도 네. 뭐 정치적으로 뭐 치우쳐 있다. 그런데 이런 거야말로 빨리빨리 좀 감사를 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내놓기 어려운 것도 이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는데. 맞아요. 근데 이걸 왜 이렇게 오래 걸릴 이유가 뭔지 전혀 합리적인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미래가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것이 이렇게 뭔가 문제가 일어났으면 제대로 책임지는 모습이나 사람이나 그래서요. 시스템이 없이 그냥 이렇게 되면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일어났을 때 보통 보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려면 어떤 국가기관에서 국가적인 일인 경우에는 정리를 해야죠. 일단 사건의 네. 전후 관계를 따져가지고 누가 이런 잘못을 했고 지금 세계 스카우트 연맹의 이 두 줄짜리가 굉장히 흔쾌하게 지금 돌아간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공식적인 조사 권한도 없는데 그런데 우리 감사원은 그 몇 개월 동안 왜 아무 결과를 못 내놓고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렸지만 그때 얼마나 청년들에게 전 세계적인 망신이었잖아요. 근데 이 세계 스카우트 네. 연맹이 물론 자기들의 어떤 이 약간 책임을 모면하려는 뭐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 정부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은 충분히 외부 자료만 봐도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아주 예리하게 지적해내고 있잖아요. 그럼 네. 우리 감사원은 공권력인데 국가기관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을 텐데 왜 아무런 문제점을 아직 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지 네. 이게 무슨 정치적으로 치우쳐서 그런 건지 네. 정말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윤석열 정부 내에서 이 발표가 나올 수 있을지 만약에 발표가 나온다고 해도 이 스카우트 연맹처럼 시원하고 팩트를 찝어서 낼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가 감사원에서 하면 적어도 세계 스카우트 연맹보다는 더 어떤 구체적이고 그쵸, 이런 정확한 이유를 정확한 이유를 밝혀야 될 텐데 네. 모르겠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제가 이 주제는 저도 아주 관심이 많은 주제입니다. 정부가 아이를 낳은 국민에게 1억 원을 현금으로 준다면 출산율이 오를까요? 저는 뭐 부끄럽지만 아이 육아의 많은 부분을 제 특히 시대에는 조금 더 그랬고 네. 많이 할애하고 키우진 못했어요, 제가. 네. 그래서 딱히 뭐 제가 이걸 자신 있게 뭐 말할 입장은 아닌데 부끄러운데 네. 아닐 것 같아요. 1억 원 준다고 해도. 어떠십니까? 아기가 지금 몇 명? 저는 이제 딱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예. 지금 4살, 6살입니다. 예.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두 개가 있습니다. 예. 주거 안정과 공교육의 강화거든요. 이 두 가지가 정부로부터 확실하게 나아지는 모습이라도 희망을 보여준다면은 저는 진짜 많은 분들이 한 명 낳은 사람들이 2명을 낳고 예. 2명 낳은 분들이 또 3명을 또 낳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공교육이 아주 잘 돼 있어서 사교육 시장이 별로 없다고 예. 하는데 거기를 들여다보니까 공교육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선생님들의 권위가 우선 굉장히 높고 예. 선생님들의 교육 수준이나 학위를 나라나 정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지원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자체가 너무 교육 수준이 높으니 굳이 사교육을 갈 필요가 없다. 예. 그러니까 공교육을 정말 강화시키는 것이 답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아직 그런 모습은 잘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아까 저도 이 질문을 받고 네. 저희 밖에 있는 스태프들과 작가님들하고 이렇게 특히 여성들한테는 네. 당신은 1억 주면은 나중에 결혼해서 지금 자식을 낳겠냐. 근데 네. 뭐 몇 명 되진 않았지만 전부 아니라 그런 그 이유가 뭐냐면 교육비 말씀하신. 네. 이게 1억 준다고 교육이 해결될 것이냐. 안 그리고 되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쟁 사회에서
대학을 괜찮은 데를 보내고 하려는데 아이들을 괴롭혀야 되고 일단.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어떤 재산들, 그 자원들, 네. 그거를 감당할 자신이 없다는 대답이 가장 많았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1억 원을 현금으로 준다는 거는 전혀 설득이 안 될 것 같고 오히려 뭐 아니면 집을 살 때 대출을 뭐 무이자로 좀 많이 해준다던가. 주거 문제가 해결시켜 준다든가. 네. 예. 아니면은 그 아이를 낳으면 한 10년 동안 매달 한 200만 원씩 유럽도 네. 특히 파리 같은 경우에도 예. 그렇게 육아 비용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렇게 한 10년 동안 나오면은 못해도 한 2억 4천 정도 되더라고요. 나라에서 예. 한 사람당. 그러면 내가 좀 일을 안 하고 10년 동안 아이에게 집중하고 남편이 일을 하고 좀 이런 현실적인 방안을 얘기했으면 좋겠고 1억은 악용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1억을 줘서 낳겠다는 분들은 안 그래도 날 분들이 아마 1억을 주면 고맙다는 얘기 맞아요. 예. 나의 생각이 없는 사람의 마음을 설득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예. 네, 3부에서는 허민, 성한용 기자와 함께하는 여의도 정치회전 준비 중이고 하프타임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오연희 씨.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